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은퇴하기 미준입니다. 1월 5일 수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9살이고요. 작은애는 7살인데 걔네가 아직 나이는 굉장히 어리지만 4개 국가에서 지금까지 삶을 영위해온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잠깐 살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는 그 영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마다 주위 분들 중에서 애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 힘들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데요. 앞으로 걔네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좀 좌우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애들을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과연 제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에 적응 잘하면서 저 좋은 사람으로 자라둘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지, 행복하게 인생을 영위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미주는 함께 해주신 분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컨텐츠를 보고 계신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역시도 다가오는 세상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들, 새로운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월 5일 수요일에 일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하고 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제 미국 시장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06, 그리고 다우존스는 좀 올랐습니다. 0.5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반면에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3으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러셀 2000은 플러스 1.05. 러셀 2000이 올라가서 저는 그러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반등을 했으니까 아마도 성장주들이 좋은 추세를 보였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의 실태를 살펴봤더니 사실은 굉장히 좀 참담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C리미티드가 11.4%나 추락을 했고요. 쇼피파이가 10.36% 떨어졌습니다.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9.19%, 핀트레스트가 9% 빠졌고요. 스킬즈가 9% 마이너스, 클라우드플레어가 8.88%, 인바이테가 7.89, 레모네이드가 7.67, 크리스퍼가 7.56%, 파이버가 7.27% 빠졌습니다. 지금 어제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쭉 나열해 봤더니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던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그 이름을 다시 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 의외의 그 모습들이 좀 보이죠. C 같은 경우는 좀 의외잖아요. 11%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하나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요. 혹시나 좀 악재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렇다 할 뉴스는 사실 발견되지가 않고 대부분 다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클라우드플레어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테크 주식들이 대부분 다 지금 내려가고 있다. 왜냐면 좀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어제 9% 정도 떨어졌잖아요. 자,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지금 플런지하고 있다, 주저앉고 있다는 거죠. 화요일날 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테크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강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 금리를 얘기합니다. 자, 2pm, 그러니까 낮 오후 2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2시 이후에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13%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조금 줍줍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조금 올라가서 8.8%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00만 주가 지금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에버리지 데일리 볼륨이 원래 하루의 거래량이 4.2 밀리언밖에 되지 않는 이런 주식인데 지금 2시에 봤을 때 이미 700만 주가 그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거래량이 많았던 그런 하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좀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 그로스 테크 스톡, 주로 이제 테크 성장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1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현재 1.674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지금 2.8%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 수치는 지금 지난 2주에 가장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어제 주가가 떨어진 것은 금리의 인상,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 하락장에서 쇼피파이 주식도 한 주를 더 담았습니다. 주가가 이제 1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이제 손이 가지 않는 이런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간만에 10% 넘게 떨어지는 걸 보고 한 주를 더 담았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어제 성장주 하락에 대한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쇼피파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보시면요. 쇼피파이가 10% 이상 떨어졌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떨어진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필아웃이다. 필아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횡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자, 뭐를 버리고 떠나버렸냐면 이커머스의 그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커머스의 인기 종목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냐면요. 가치주로 옮겨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요. 6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쇼피파이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일종의 취약함을 지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의 징조인데요. 어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취약하냐면 롱거 듀레이션 주식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롱거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간이 길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단기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멀리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좀 지금 취약함이 발견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하면서 쇼피파이 역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주식들도 많이 있죠. 비욘드 밋이라든지 로빈훗이라든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당장 지금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는 가까운 미래 아니면 뭐 5년, 10년 이후를 보면서 투자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채권 금리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이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진 바가 있잖아요. 그 비슷한 현상이 어제 일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요. 50일 이평선, 그리고 100일 이평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 지금 제끼고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멘텀이 굉장히 안 좋은 주식이죠. 이런 주식들은 보통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시기에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쇼피파이를 워낙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제 10% 이상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좀 반가워하면서 매수를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좀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브리지 월가의 그 목표 주가가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169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1221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1221이면 평균 1691 나누기 1221. 앞으로 한 38%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쇼피파이가 1년 내에 이렇게 멋진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C였습니다. C 리미티드죠. SE가 티커네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1.4%나 주가가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C 리미티드가 주가에 그 많은 하락을 보인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성장주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의 악재가 더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힘을 못 썼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사에서 C 리미티드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컴퍼니라고 써 있죠. 사실 C 리미티드는 많은 분들께서 이커머스 기업으로 알고 계신데
가장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쪽이 사실 게이밍입니다. 그리고 게이밍에서 굉장히 좀 대박을 이루어낸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슈퍼 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건강한 기업이다. 왜냐하면 매출이 굉장히 좀 다각화되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온라인 게임 기업이라고 지칭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C 리미티드가 탑 루저다. 가장 많이 주가가 빠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려 11.4%나 떨어졌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성장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텐센트에서, 그러니까 텐센트가 대주주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무려 30억 가까이 되는 이러한 주식을 정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은 사실 어제 오프닝 벨이 울리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이미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그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텐센트가 약 14.5 밀리언이니까 1450만 주를 정리할 것이다. 팔기 위해서 지금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C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텐센트는 원래 한 주당 208에서 212달러 정도를 주고 팔고 싶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요. 모간 스탠리가 사갔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이 물량을 흡수를 했는데 한 주당 208달러를 주고 매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지금 주가가 197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모간 스탠리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게 샀죠. 자, 그리고 그 C가 지금 타격을 받았다. 물론 이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정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뉴스의 제목만 봐서는 헤드라인이라고 써 있죠. 그냥 C를 버리고 텐센트가 나갔다. 따라서 C의 미래를 어둡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텐센트 입장에서는요, 지금 다른 기업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의 관심을 좀 끊을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그들이 이제 벌이고 있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투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런 의미에서 텐센트가 그들의 투자 자금을 줄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이 세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조금 무시무시한 소식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물량 중에서 18.7%만 판 거다. 따라서 아직은요 81% 이상 남아있다. 따라서 언제쯤은 다시 이제 또 이 물량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록업 어레인지먼트가 있기 때문에 당장 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텐센트가 동의를 하기를 팔지 않을 것이다. C의 주식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팔 수 없게끔 동의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많은 주식을 대주주가 팔면서, 텐센트가 팔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어제 시장에서 줍줍을 좀 한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에서 좀 현금을 많이 줄이면서 줍줍을 열심히 했는데요. 저보다 더 열심히 줍줍을 한 분이 계십니다. 찰리 먼건데 알리바바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줍줍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바이스 체어맨, 부회장이죠. 부회장님인 찰리 먼거가 그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많이 늘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냐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인 알리바바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30만 주를 더 샀다. 알리바바가 지금 한 12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30만 주면 무려 3,600만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굉장히 알리바바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줍줍의 상황은 13F 파일링이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10월 달에 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달에 시작을 한 거죠. 자, 먼거, 찰리 먼거, 그리고 이제 그가 회장으로 앉아 있는 인베스트먼트 펌이 있는데요. 이 그 투자 기관의 이름은 데일리 저널입니다.
있습니다. 이 데일리 저널 기관에서 통해서 이번에 새로 줍줍을 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줍줍을 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벌을 주고 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아직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벌을 쓰고 있는 기업을 줍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려 47% 반토막이 난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의 정부에서 크래킹 다운을 하고 있다. 규제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찰리 멍거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정치적인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은 오히려 줍줍의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의 판단이 좋은 결실을 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최근 방송에서 거의 시리즈처럼 매일매일 등장하는 그런 류의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1분기에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분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당장 줍줍해야 할 이러한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라틸리티라는 단어가 나오죠. 변동성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커런트 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1분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year ahead니까 1분기도 그렇고 앞으로 남아있는 2022년 내내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잠재적인 투자의 기회가 보일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왜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냐면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팔면 되니까 투자의 기회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떨어졌을 때 무조건 사면 안 되고요. 굉장히 실렉티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주식을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톡 피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전문가는 안소니 카사마시오고요. 자, 이분은 주식 전략가라고 써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인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올해에 대해서 전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투자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S&P 500이 4,600에 머무를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지수에서도 3%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올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팀에서 얘기하기를 주식만 잘 고른다면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주식들은 어떤 주식들이냐면 일단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다.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것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내면서 현금 확보가 굉장히 용이한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플레이션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뭐 가격 결정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자,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에 편승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 한 1년의 주식들을 리스트로 정리를 해서 모두 다 바이 레이팅을 받은 좋은 종목들이고요. 이번 쿼터에 좋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 리스트를 매 분기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이 리스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주식 10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CT 그룹이고요. C가 티커 네임이죠. 두 번째는 커리어 글로벌 코퍼레이션 CARR, 세 번째는 CNH 인더스트리얼 CNHI가 티커 네임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즈가 CRWD고요. 다음은 램 웨스턴 홀딩즈 LW, 옥시덴탈 페트리엄 코퍼레이션 OXY고요. 렉스포드 인더스트리얼 리얼리티 INC REXR이 티커 네임입니다. 자, 아홉 번째 종목은 비아컴 CBS고요. VIAC가 티커 네임이죠. 마지막으로 엑셀 에너지 XEL 티커 네임입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종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스퀘어를 알고 있었던 블록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블록의 주가가요, 어제도 4.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추세가 좋지 않은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은 예전에는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이번에 52주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51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화요일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 파이낸셜 스톡이니까 금융주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는 겁니다. 테크 주식들을 떠나서 금융주로 많이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블록 같은 경우는 금융주에도 관련이 있죠. 핀테크니까. 핀테크가 원래 파이낸셜 그리고 테크의 좀 합성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혁신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주의 상승에 편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테크주의 하락에 편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이 총 11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섹터는 에너지가 3.4%,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주가 2.7% 정도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우리가 흔히 이제 IT라고 부르는 거죠. 기술주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성과가 좋지 않은 섹터였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1%. 가장 좋지 않았던 섹터는 어제 헬스케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슬럼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프트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면 그로스 스톡, 즉 성장주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랙스톤이라는 투자기관의 바이런 베인이라는 전문가, 그리고 조 지들이라는 전문가가 뭐라고 지금 예측을 했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 밸류 스톡, 즉 가치주가 성장주를 넘어서는 이런 실적을 거둘 것이다라고 올해 한 해의 전망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장주들의 추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요, 사실 스퀘어, 즉 블록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호재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커다란 그 핀테크 기업이죠. 애프터페이라는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것으로 발표가 이미 난 상태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12월 6일 날 원래는 주주통회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니시 뱅크에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류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 받지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주주통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만약에 이제 주주통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애프터페이를 인수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주가에 힘을 받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킹 알파가 세 가지의 레이팅을 제공하는데 그중에 퀀트 레이팅은 베어리시,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시킹 알파의 그 블로거들이 주고 있는 에버리지 레이팅 같은 경우는 중립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bullish,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주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일부 영상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오늘 역시도 시킹 알파의 프리미엄 기능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가 될 텐데요. 바로 앞에 기사에서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의 레이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퀀트 레이팅이었고, 두 번째는 시킹 알파의 블로거들이 주고 있는 그 오서즈 레이팅, 세 번째는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이 안겨주고 있는 레이팅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킹 알파 메인 페이지에서 원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셔야겠죠. 스퀘어의 그 티커 네임은 SQ잖아요. 그래서 SQ를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블록이라고 찍으시면 되겠죠. 자, 블록에서 여기 보시면 SQ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일단 해당 종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서브 탭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레이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레이팅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의 레이팅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디폴트로 나오는 게 퀀트 레이팅입니다. 퀀트 레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적인 분석, 즉 수치상의 분석을 통해서 한 가지의 종목에 대한 등급을 매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현재 굉장히 점수가 좋지 않죠. 5점 만점에 1.86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SA 오서즈 레이팅은 이제 시킹 알파의 기고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준 전문가들이죠. 블로거들의 그 레이팅을 모아놓은 건데 3.26, 그래서 중간 이상은
되지만 아직 중립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총 15명의 오또주들이 지금 그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한 명은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한 5명은 불리시하다. 6명은 지금 중립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명 정도가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레이팅이 따로 나오는데요. 다행히 블록 같은 경우는 4.11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월가에서 스퀘어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숫자가 나오는데 총 42명이나 됩니다. 42명 중에서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2명,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불리시를 주고 있는 사람이 7명이고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가 10명, 그리고 반면에 스퀘어, 즉 블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3명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이러한 레이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아까 퀀트 레이팅이 있었잖아요. 퀀트 레이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량적인 분석입니다. 즉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머닝러신을 이용해서 이러한 수치들이 나올 때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머닝러싱이 학습을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점수로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수치적인 분석인데 여기 5가지의 그 팩터를 종합적으로 점수로 나온 겁니다. 1.86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직접 여기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블록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죠. D-를 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3개월 전에는 F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비해서는 주가가 빠지면서 약간 상승을 한 그런 점수가 D-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장에 관해서 보면 A-라는 좋은 성과를 지금 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3개월 전에는 A였거든요. 6개월 전에는 A+였고요. 따라서 성장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약간은 점수가 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프로피타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성 같은 경우는 D+, 중간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는 점수를 받고 있고 모멘텀,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D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힘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비전은 뭐냐면요. 월가의 그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그 전망치가 있잖아요. 이 예상치가 D+니까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전망이 약간 하향 추세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스퀘어, 즉 블록 같은 경우는 그로스,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이 좋게 나오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그로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장을 측정하는 그런 평가 기준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뭐 레비뉴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118.79%라는 무시무시한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레비뉴의 FWD는 포워드거든요. 앞으로 1년 동안 매출 성장 기대치 역시도 100%가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2786%가 성장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에비타의 성장은 37.97%로 약간 둔화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뭐 프리 캐시 플로우의 성장률도 나와 있죠. 아직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EPS의 성장이 나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51.39%가 올라가 있고 포워드를 보시면 앞으로 1년 동안 EPS가 32.59%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인 그 EPS의 성장을 보면 35.67%로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뭐 ROE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표시되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성장에 관해서 모든 수치들이 여기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킹알파의 이용법에 대해서 많은 팁을 여러분들께서 좀 암겨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오미주 일부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 내용 그리고 컨텐츠에서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8시 2부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